네, 안녕하세요. 확인학습 먼저 하시고, 여러분은 일반인이세요. 일반인. 법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인. 전공자들은 읽으면 이해해요. 그리고 이해하면 응용된 걸 맞춰요. 일반인은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읽으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읽고 생각하면 답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거 법 공부해가지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보시려면 표시하셔야 돼요. 단어 찾아서 표시해야 된다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하시면 재수 좋으면 한 해에 붙을 수 있는데 재수 없으면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한번 시작하면 열에 9은 그만두지 못해요. 그만 못 둔다고.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1년 해보면 정말 지치거든. 심신이 피폐해져요. 아이씨, 되든 안 되든 올해로 끝이야. 난 다시는 안 해. 라고 다 마음 먹어요. 근데 안 되지 않아요? 한 2, 3개월 또 지나서 한 3월달쯤 되잖아? 에이, 한 것도 아깝기도 하고, 뭔가 결론은 내야지. 또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할 거면 11월부터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늦어도 1월부터는 하셔야 돼. 그러면 그 해 끝낼 수 있거든. 그러려면 본인이 공부했던 방식이 잘못됐으면 고치셔야 돼. 그러니까 기본서 10번 읽고 합격한 사람 가끔 있다니까? 그들은 기본서를 10번 읽었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야. 그냥 그 해 재수가 좋아서 붙은 거예요. 60점 시험이라. 그러니까 절대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시험용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고 지문에다가 표시하는 연습하신 거야. 물어본 게 뭔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야 돼. 그거를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 야, 1번. 일단 눈에 띄는 단어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접근 순서를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줄에 딱 시작할 때 자기가 외운 문구, 쟁점이 되는 눈에 띄는 문구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하고,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럼 끝에 뭘 물었는지 먼저 보라고. 항상 처음 보고 눈에 안 들어오면 끝에 보고, 이렇게 순서를,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라니까. 그냥 표의자가 이렇게 읽지 말고. 그럼 첫째 눈에 띈 단어 뭐예요? 옹알이 하지 말고. 우리 2달 동안 그거 연습할 거라니까. 제3자 사기요. 그럼 제3자 사기가 눈에 띄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기가 나오면 당사자 사기냐 제3자 사기냐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니까. 제3자 사기네? 그럼 정리됐죠? 그럼 이제 읽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제3자 사기일 때 취소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거 이해 못할 것도 아닌 게,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쳤대잖아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의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취소 못해야지. 근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라는 걸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제3자 사기가 정리됐으면 상대방 상태가 뭐라고 나왔는지 이제 정리를 하셔야지. 그럼 이제 어디다 표시해?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알아서 몰랐어요. 상대방 전혀 몰랐지. 과실이 있어 없어요? 과실 없지. 그럼 상대방 아무 잘못한 거 없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에? 없잖아요. 왜 없어요? 에? 왜 취소할 수 없어요? 제3자 사기 사실을 상대방이 전혀 몰랐으니까 취소할 수 없잖아요. 틀렸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1번 문장 실제 시험에 그대로 나온 문장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1번 어려워? 안 어렵죠? 1번 시험에 나오면 틀린 거 알겠죠? 틀린 거 고르라고 하면 1번 답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석해요.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수석한다니까. 수석해.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하게 책 읽어가면서 토시 하나 문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정리할 목적을 항상 가지시라고. 그러면
민법 그날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1년 공부하면 충분해. 그리고 질문과 답 해설이 지문에 다 들어있죠. 질문이 제3자 사기 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냐가 질문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잖아. 그럼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할 수 없어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취소할 수 없어?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지. 그럼 뒤집어봐 이제. 그럼 취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 자 2번 눈에 띈 사람 뭐예요? 대리인의 기망이야. 대리인의 기망. 다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딱 정리되면 정리하고 가고 얼른 눈에 안 띄면 뒤에서부터 보라고. 그럼 대리인 사기 나왔지. 그럼 자세히 읽을 거 없잖아요 이제. 그럼 뭐 적용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적용하셔야지. 그럼 이제 상대방은 선이라도 취소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뭐 상대방이 뭐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상대방 측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선이냐 악이냐는 따질 필요 없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1번, 2번이 각종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기 강박 지문이에요. 제3자 사기 문제냐, 대리인 사기 문제냐 이렇게. 대신. 그래서 1, 2번은 사기 강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장들이에요. 이 정도 처리할 능력 되면 이걸 2달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1년간 연습하고 시험 봐요. 근데 이런 문장들을 틀리시는 분들이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민법은 70점대 이상 나와요. 표정이 왜 그래요? 못하겠는 거야? 어? 야, 3번. 눈에 띈 사람 뭐야? 한정우견이지. 대리인이 한정우견 심판받았대죠? 그 다음 물어본 거. 대리권 소멸 물었잖아. 그럼 표시 딱 하면 집중력 생기잖아요. 한정우견은 대리권 소멸하는 사유가 아닌데? 하고 풀면 돼. 그리고 항상 비교해서 떠올리면 돼. 성년우견 심판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한정우견은 소멸 사유 아니지. 이렇게. 이거 올해 시험 답이었어 이게. 물론 이건 가불병 사례로 나왔었어. 대리인이 을이었고 그래서 을이 한정우견 심판받은 경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사람이랑 표시하고 정리하는 사람이랑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시간 내에 정확히 쓰냐 못 쓰냐의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거 연습만 하면 돼요. 문장을 토시 하나 빼고 내리 쭉 줄 긋고 읽으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고유명사들이 있거든. 법에는 법률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정해진 쟁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거를 찾아서 정리하려는 의지를 가지시면 돼. 그 습관들이 있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신 분이 있고 1년은 해야 되는 분이 있고 1년이 부족하신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라도 막아보려고 11월부터 하는 거예요. PPT까지 띄워갖고 내년엔 더 많이 될 거예요. 벌써 쓸데없는 사람들이 무슨 올해 민법이 쉬웠니 어쩌면 하면서 내년 민법이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예상 맞은 적도 없고요. 시험 어렵고 쉽고는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절대평가라. 아무리 어려워도 60점 맞으면 되거든. 아는 것만 풀면 안 어려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는 건지 알려면 평소에 아는 문구 찾는 연습이 돼야 아는 걸 골라 풀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으면 안 풀면 되잖아. 그러면 안 어렵잖아. 뭐 들라고 모르는 거를 읽어가지고 어렵게 푸냐고 시험을. 희한한 사람 아니요? 절대평가니까 내가 아는 것만 정리한 것만 골라 푸는 게 실력이에요. 많이 아는 게 이 시험 실력이 아니다니까. 많은 실력이 아니야. 자 4번 수권행위 처리지. 그럼 수권행위 보면 뭐가 떠올라? 이건 이민대리만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여기 이민대리 법정들이 나란히 나왔지. 넌 여기 웬일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공간에 수권행위랑 법정들이랑 같이 들어있으면 그냥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 딱 눈이 떼야 돼. 눈이 떼야 된다. 이게 제일 귀찮아. 지우고 판을 넘겨야 된다는 거. 아시고. 5번. 왜 이렇게 날 뭐예요? 피성년 후견이지. 그 다음 물어본 거.
임의대리인.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누구 맘이요? 누구 맘이냐고. 본인 맘이. 뭔 대리인 맘이요. 본인 맘이지. 본인이 누구를 선임하든 본인은 자기 책임하에 선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 문제랑 대리인의 능력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대리된 이후에 성년 의견 심판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고 한정 의견 심판받은 것만으로는 소멸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애초에 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이 대리인이 미성년자든 비한정 의견이든 비성년 의견이든 본인 자기가 책임질 거니까 제한 능력자도 임의 대리인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대리인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리 행위는 행위한 대리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누구는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피성년 후견인이 나왔든 파산자가 나왔든 피한정 후견인이 나왔든 누가 나왔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임의 대리인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선임할 건데요? 본인이.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질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완전 생기초집이야. 자, 6번. 네, 제한 능력자 나왔지. 그리고는 대리인으로 선임했지. 그럼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인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볼 거, 대리행위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행위는 취소? 못 한다고.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면 선임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는 못 하는 거예요. 6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 그래서 시험에 제한 능력자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풀면 되고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다고 나오면 이때는 취소 못한다 하고 푸셔야 돼. 야, 7번. 이게 가장 응용돼서 나온 문제예요. 최근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6번하고 7번은 같은 내용이죠. 그잖아. 6번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죠. 7번도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잖아. 근데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한 거 아니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취소 없다. 맞네? 하면 되죠. 근데 7번이 어렵게 나온 문장이거든. 이제 읽으시잖아. 이제 삼촌포로 가는 거야. 읽어볼게.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가 일단 꽂혀. 아니,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은 글을 읽으면 정리를 안 하고 글을 읽게 되면 읽은 내용부터 계속 잔상이 나오면서 머리에 꽂혀요.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했대. 아니, 동의를 안 받고 했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법정 대리인이? 하고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독해를 희한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독해하시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쟁점을. 이유 여할 불문하고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래잖아. 그럼 어느 누구도 그 대리행위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지 취소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전적으로 선임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혼자 읽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답에서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 읽으면 어려워요. 민법 시험지문들이. 근데 쟁점을 정리해서 풀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가장 단순해. 외울 것도 없어요. 공법은 외우셔야지. 중개사법도 외워야지. 세법도 외워야 돼요. 등기법도 외워야 돼. 겁나게 외워야 돼. 민법 외울 게 없어요. 공식 몇 개만 알면 똑같이 적용하면 돼. 제한 능력자 나오면 제한 능력자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리고 뭐에 관한 쟁점인지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야. 어제 표정이 반반 갈려서 또 그 표정 부담스럽다니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나 의구심을 하는 그 표정이 있고 그냥 웜이 저렇게 하면 금방 되겠는데 웜이 1년간 어떻게 저렇게 길게 하지? 6개월만 할 걸 그랬나? 이런 표정도 있고 주변에서 내 친구 순이가 민법 겁나게 어렵다고 자기도 간신히 합격했다고 그래서 겁 잔뜩 먹고 왔는데 별것도 없네 하는 표정이 있고 뭐 저걸 다 읽어야지 저걸 안 읽고 놔뒀다가 나중에 무슨 함정에 빠지면 어쩌지 하는 고민스러운 얼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업이 힘든 거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백인 백색이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평균이 없어, 우리는. 평균. 눈높이를 못 맞춘다. 야, 8번. 얼른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 없어? 들어왔어요? 네. 2번 뜻이요. 현명 안 한 거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게 현명 안 했다는 뜻이요. 본인을 대신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맞네. 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봐요? 표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법 객관식 문장은 옳고 틀리는 걸 판단할 때 문장 속에 근거가 다 들어있어요. 머릿속에서 찾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문장이 들어있다니까. 들어있잖아, 줘봐. 표시 안 했대잖아. 그럼 현명 안 했지. 그럼 본인을 대신한 게 아니잖아. 그럼 누가 책임져? 대리인 자기가 책임져야지. 깔끔하잖아. 야, 9번은요? 현명하지 않은. 같은 말이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 말이나 현명하지 않은 같은 말 아니요? 그럼 대리 아니요? 대리가 아니잖아. 물어본 게 뭐예요 이제? 표현들이 성립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현명 안 했잖아. 그럼 대리 아니요? 대리가 아니잖아. 그럼 표현들이는 대리잖아. 그러니까 현명 안 했을 때는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눈만 뜨면 된다니까. 눈은 떠지세요? 눈은 떠져?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된다고. 눈 뜨고 손목만 돌리라니까. 눈 뜨고 손목만 돌려. 눈을 떠. 같은 내용이요. 같은 내용. 이렇게 나오면 맞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사람이 있거든. 시험에. 독특하다. 자, 10번은 눈에 띈다는 거예요. 불공정 일단. 불공정. 그래. 궁박이 눈에 띄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야. 어차피 궁박은 불공정에만 나오니까. 이 판례는 불공정하고 대리 딱 두 단어를 보면 묻는 게 정리돼요. 그럼 이제 확인할 게 궁박 본인인지 확인하셔야지. 근데 궁박 대리인 틀렸구먼 이렇게 하고 푸시면 돼요. 10번 문장은 불공정 행위에도 나오고 대리에도 나오고 양쪽 다 나오는 거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습관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습관 고치는. 어제 합격자 모임했어요. 사진만 1시간 반을 찍었어. 사진만 1시간 반을 찍었다고. 합격하신 분들은 선생님 만나면 자신의 그 무용담, 그 고난과 역경을 헤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싶거든. 그럼 정말 다양해요. 뭐 짧게 막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된 사람들도 한두 명씩 있고, 대부분 한 20, 30%는 1년간 동차로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고, 3년째 합격한 사람도 있고, 막 거의 10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할 말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론은 다 똑같아. 민법은. 동그라미 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대. 뭐 선생님이 잘 찍어줘서. 없어, 그런 거. 명강의?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라고.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만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60점대 맞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1, 2차 같이 하시라고. 그날 든 과목, 그날 한 문장이라도 외우고 지나가면 처음에 40점 나오지만 그날은 60점대 맞는다고. 끝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중간에 힘드니까 2차를 포기하고 1차만이라도 일단 해서 면피를 해야 되겠다. 1차라도 돼야 주변 사람들한테 뒷말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차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왕 같이 했으면 이제 와서 그만둘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민법 시간을 좀 최소화시키고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 좀만 하면 60점 맞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시라고. 그 말 믿고 하신 분들 중에 붙으신 분들이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1차만 하고 2차 포기하고 싶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 할 양은 많지. 그러니까 가슴이 맨날 답답한 거야. 그걸 수험병이다 그래. 여기가 딱 얹혀 있어. 이렇게.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와. 위 내시경 할 필요 없어. 그거 신경성이야. 신경성. 시험 딱 끝나잖아? 그냥 나서요. 이게. 병원 가면 병명이 없어. 그게. 그걸 수험병이다 그래. 그 합격이야 나서 그 병이. 한 분은 모의고사를 40점을 넘은 적이 없었대. 평균을. 마지막까지. 그날 처음으로 60점대 맞고 합격했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모의고사 점수 숫자에 불과하니까 시간 내에 푸는 연습만 하고 실력은 그날이 가장 정점에 오른 날을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봤을 테니까 그날 믿고 하시라고. 표시하는 것만 연습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중간에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날 결정나는 거야, 그날. 그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아무리 재수가 없고 잠을 못 자도 눈 뜨고 지금처럼 각 문장에, 중요시되는 문장에 동그라미 칠 줄만 알면 맞출 수 있거든. 객관식은 써 있잖아요, 지문에. 내 머릿속에서 나올 게 없거든. 써 있는 거 정리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습관만 들이면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고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절대평가라 무조건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무리하게 막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해. 11월, 12월은 듣기만 하는 거야, 그냥. 듣기만. 지난주 거 복습 문제 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괜찮아. 그래도 지문에다가 표시하면 아, 저거 들은 기억 나는 것 같다라고 조금씩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묻어가시면 되는 거야.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뭐 몇 시간씩 붙들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즐겁게 하시라고요. 즐겁게. 그리고 민법은 화요일만 해. 수요일날 민법집 들고 다니지 마. 창피스러우니까. 나를 뭘로 보고 수요일도 민법책을 들고 다니는 거요. 세법이나 하시라니까. 수요일이 세법 아닌가? 맞잖니. 야, 152페이지. 152페이지에 큰 번호 4번. 복대리라고 나오죠? 이 대리에선 이 복대리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될 주제 무권대리하고 이 두 주제가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복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개념이야, 개념. 그러니까 복대리인이라는 걸 이제 처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대리인. 근데 얘는요, 복대리인이잖아. 그럼 용어를 딱 봤을 때 저 복자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대리인 앞에 그래도 복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그러면 이 복대리인에서는 뭐라고? 이 복자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선임하죠? 그럼 대리인이다 그래. 복대리인이라는 건 대리인이 선임한 걸 복대리인이다 그래요. 이 복자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의미예요. 복자가 뭔 뜻이라고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거야. 대리인.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복대리인이라는 건 대리인이 선임한 사람이래죠? 근데 대리인이잖아. 대리인. 그럼 누구를 대리하냐?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대리인을 대리하느냐? 대리인이니까 본인을 대리하느냐? 그 문제예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름에 써 있거든.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야. 그래서 복대리인은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을.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래서 복대리인은 이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름 복자에다가 똥합딱 치고 제목에 이렇게 둘러해서 복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갖고 복자가 뭔 뜻이에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뜻이야.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복대리 문제 처음 하실 때 개념 보고 이게 하나씩 분해돼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습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했다. 누구를 대리하냐 이렇게. 근데 시험이라는 게 지금 대리제도죠. 그럼 대리는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여기서 이거를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틀이 많이 나와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가 말이 돼?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해?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본인을. 눈만 뜨면 된다는 게. 자, 이제 한번 상식해 보시기. 상식이 있나? 자, 갑이 자기 소유하던 부동산을 을한테 매매를 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을은 임의 대리나요? 자, 갑이 을을 믿고 건물 매매 대신하라고 대리권 수여했죠? 그럼 을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느냐, 또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느냐, 이게 복대리 문제라고. 그러니까 복대리라는 건 갑이 또 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고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을 선임을 해요. 이렇게.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럼 복대리라는 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리하라고? 갑을 대리하라고. 그러니까 을이 병 불러다가 그래. 야, 내가 갑한테 갑소유 건물 매매하라고 대리권 수여를 받았는데 너도 갑 대리해서 매매해봐. 이렇게. 나는 여기가 종로 3가죠? 나는 종로 3가를 돌아다닐 테니까 너는 종각 쪽으로 돌아다녀. 누구 거 팔으라고? 갑 거 팔으라고. 이거를 복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럼 병은 누구를 대리해요? 갑을 대리해. 자, 상식. 임의 대리인 을은 복대리인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 승낙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상식.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있으면 을이 병을 선임해. 병은 또 정을 선임해. 정은 무를 선임하고 무는 기를 선임해. 그래가지고 기가 갑한테 와가지고 건물 있는데 하나 사시죠 그래. 어디 있는 건데 하고 봤더니 내 거야. 너 누구니? 그랬더니 무한테서 정한테서 병한테서 대리권 수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럼 갑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놈이 나를 대리하러 다녀. 이제 이해되셨어? 그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아니, 민법은 이해 못할 게 없다니까. 이게 민법이라. 공법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공법이라. 아니, 국가기관에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데 지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지. 우리한테 물어보고 만든 거 아니잖아. 여기를 용적률을 300%로 해줄까 400%로 해줄까 물어본 거 아니잖아. 지들끼리 용도 지역지구 정해가지고 여기는 몇백 여기 몇 프로 이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위반하면 처벌하잖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막 대집행하고. 근데 민법은요 일반인들끼리 관계를 규정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하라는 거지. 이해 못할 게 없어. 우리가. 여러분 일반인이시죠? 특별인이시죠? 아니잖아. 일반인이잖아. 일반인. 그냥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는 게 민법이다니까. 심오한 뜻이 없다니까. 아니, 갑이 을을 믿고 일을 시켰는데 을이 지 멋대로 다른 사람 선임해가지고 갑을 대리하면 갑한테 피해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법에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선임하지 말라고. 그럼 어떤 경우에 선임할 수 있냐? 승낙받고 하라고. 너무 쉽죠. 외울 게 없잖아. 승낙 받아서 하라는 거야. 복대리인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갑이 게으름 피고 직접 해. 누굴 선임해? 그럼 선임하면 안 돼. 선임하면 안 된다고. 잘 선임해. 그럼. 그래야 선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갑이 캐나다 여행 가가지고 연락 두절됐다. 급해 죽겠는데. 이걸 부득이한 사이다 그래.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본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느냐는 대한민국 국가고시에 나온 적도 없고요. 판례 사안도 없어요. 그냥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이라고 나와 시험에.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무슨 뜻이요? 지금 질문의 의도를 몰라. 부득이한 사유가 무슨 뜻이요? 아이, 부득이한 사유지. 어? 그냥 책이니까, 승낙 받을 수 없는 어떠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설을 해놨지,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다고. 그런데 1년 내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 물론 시험은 안 됐겠지. 어제 안 보인 거 보니까. 자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인지 이해를 하고 싶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부득이한 사유라고 나와. 그럼 딱 보면 부득이했구나? 알잖아. 굳이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대리는 복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승낙을 받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되잖아. 이미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해야죠. 승낙이 있는가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가. 그럼 승낙도 없어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그럼 선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식. 승낙 받았어요. 선임해. 혹은 승낙 받아서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선임할 수 있어. 선임 권한이 있었다고? 선임하죠. 그럼 선임하면 이제 얘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럼 병은 누구 이름으로 대리를 해요?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은 갑을 대리해서 대리행위를 해. 그럼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가 선임했으니까 병이 한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을이 대리를 했을 때보다 병이 좀 을보다는 능력이 떨어져. 그럼 매매계약할 때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매매대금의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대리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을이 했을 때보다는 가격을 낮게 팔았다고. 그럼 갑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은 선임할 때 잘 선임해야 돼요? 대충 선임해도 돼요? 잘 선임해야지.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을은 병을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는 단순해. 을이 병을 선임할 때는 갑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칠판에 써 있어. 왜? 대리인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아니, 이거 써 있다니까. 지가 선임했잖아요. 그럼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참나. 아니,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 지가 선임했잖아. 그럼 병 때문에 갑이 손해 안 입게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선임했기 때문에. 그걸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고 한다고. 이걸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이제 해보시게. 자, 임의 대리는 일단 선임할 수 있으려면 사유가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을 받아가지고 선임을 하죠. 그럼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승낙을 받아야 선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선임을 했을 때에는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임 감독을 잘 못했죠. 과실 있지. 그 때문에 병행위로 인해 갑이 손해 입었지. 그럼 어른 갑한테 선임 감독을 잘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선임 감독을 잘했어. 그랬는데도 발생할 수 있잖아, 손해가. 그건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선임 감독을 잘 못했을 때 손해에 대한 건 을이 갑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마무리. 그럼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에 나왔어. 그럼 선임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선임을 했을 때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냐 물어보면
그냥 책임 있다 하고 푸시면 되잖아. 이 문제가 예전에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에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 책임은 없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예전 시험에, 우리 시험에 틀리게 그 문장 그대로 올해 시험에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은 기출문제가 30회가 쌓였기 때문에요, 자주 나오던 기출문제들 유형만 딱 익혀두면 60, 70%는 똑같이 풀 수 있어요. 똑같이 풀 수 있다고. 그래서 객관식은 외워가시는 거야.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선임, 승낙이 있어야 선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임했으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꼬신 게 그거잖아. 승낙을 받아서 선임했대죠. 그럼 책임이 없다고 된 거 아니에요. 책임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왜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이게 임의 대리인. 자, 또 하나 해보게. 갑이 제한 능력자야. 헬렐레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해서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법정 대리인은 복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야. 야, 법정 대리인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옹알이 하지 말고.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야. 항상 민법은 둘이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틀리게 나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둘이 섞어서 틀리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임의 대리인은 지가 원래 직접 일처리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책임하에 자기 판단하에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야죠.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 개그콘서트 돼버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럼 선임을 하려면 얘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럼 동공 풀려있는 얘한테, 야, 눈에 힘주고 잘 들어봐. 내가 복대리 하나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다시 눈 풀리고 하면서, 힘줘도 계속 풀려 눈이. 다시 얘기해봐. 못 들었어. 그러냐고. 더맨더머 아니요. 이게 무슨 무턱대고 외울 것도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으니까. 남들 웃을 때 따라 웃는 것도 복이요. 아이고, 참. 남들은 그냥 시원하게 웃고 있는데 그냥 뚜렁 해가지고, 가스불은 끄고 왔다냐? 그 걱정이나 하고 앉았고.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고. 이게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선임 권한의 차이인 거예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책임 또한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복 대리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도 언제든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로 인해 본인한테 피해가 가면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단순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대리인은 복 대리인 자기 책임하에 언제든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선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 없든 선임할 수 있거든.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만 특례가 있는 거야.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과 똑같이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을 때는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이게 항상 시험에 나와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했다. 그때도 언제나 책임을 지느냐? 그때만큼은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만 지면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시험. 여기 단순해.
외울 거 없잖아. 에? 법정 대리인 나오면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책임도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딱 하나.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선임했을 때에는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라고. 여기까지가 복대리의 가장 기본이요. 어디 상식 있나 한번 해보게.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얘도 대리인이죠? 야,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지. 여기.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고 찾는 걸 머릿속을 헤집지 말고 임의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요? 저 섞였어 지금. 대단히 섞였어. 이거 결정하는 연습하시는 거야. 지금은 뭐 급하게 진도 나갈 때가 아니요. 습관 들여야 돼. 이게 시험은 결단력이 있으셔야 되거든.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 시험 문제 푸는데 틀리더라도 빨리 틀리셔야 합격해요. 단어를 찾아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냐 임의 대리인이냐 물었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인지 임의 대리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 거라니까. 뭐요? 법정이요? 선임 아니요. 선임. 그럼 임의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인 거예요. 아니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법정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인 거지.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복자가 무슨 뜻이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뜻이다니까? 그럼 복대리인은 이름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이름에, 복대리인 이름에 나는 선임된 사람이에요. 라고. 그러면 임의대리요, 법정대리요? 복대리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제나 임의대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니까, 이 단어에. 최근 다른 국가고시의 복대리 문제 1번 지문이 다 똑같았어요. 1번 지문이.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틀리게 된 거야. 아니, 지문에 답이 써 있잖아. 복대리인, 복자. 법정 대리인 선임한 할 때 선임. 복, 선임.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게 다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란 뜻이야. 임의 대리인 뜻이라고. 근데 어디 법정 대리인이라고 써놓냐고. 근데 그것도 틀리는 사람은 뭐예요? 눈뜬 봉사 아니요? 아니면 난 몰라요? 옛날 속담 있잖아. 낫이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문에 뻔히 틀리게 써있는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시험장은 문장에서 찾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찾는 게 아니다니까. 지문에 다 써있다니까. 복대리인 이름에 써있어. 복자가 무슨 뜻이요? 대리인 선임했다는 뜻이야. 그럼 임의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임한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냐?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냐? 이에 따라 선임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임의 대리인은 원래는 선임하면 안 되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니까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거지. 상태 안 좋은 애한테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 범위도 차이가 있는 게 지가 선임했으니까 당연히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 입은 거 책임져야 되거든? 근데 책임 범위가 다른 게 임의 대리인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는 거니까 선임 감독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져. 그걸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거니까 책임도 언제나 져야 되는 그걸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딱 하나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선임을 했다면 그때는 임의 대리인과 똑같이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그럼 이 복대리인의 본질은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든 법정이 선임했든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리권 소멸 사유 있었잖아요. 그럼 대리권 소멸 사유 다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대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유일한 추가적 소멸 사유 하나가
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갑과 을 사이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로부터 나온 복대리 권한도 자동 소멸해. 그래서 복대리에만 나오는 특이한 소멸 원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정리하면 복대리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가고시 문제 다 맞추세요. 자, 표시하시게. 1번에 의. 파란색 1번에 의.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합격자 모임은 꼭 가거든요. 가서 항상 뭘 느끼고 와요. 저는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껴. 아, 역시 생각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라고. 합격자 모임 가면 어제 한 850명 정도 왔대요, 합격생이. 동영상 분들까지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 실물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그걸 느낀 게 아니라 동영상 수험생들은 제가 몰라요. 얼굴 보고 강의한 게 아니니까. 그분들은 제 얼굴만 봤지 저는 그분들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분들 학습 능력을 내가 몰라. 이름도 모르고. 근데 학원생은 저는 기둥 뒤에 숨지 않는 이상은 얼굴 다 보면서 하거든요. 구석구석이. 그리고 표정 보면 그 개월수에 그 표정 딱 보면 다 알아요. 몇 점 나오는 사람일 거다라는 거 거의 90% 맞춘다고. 얼굴만 보고 시험지 안 봐도. 아니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다 그래요. 10년 이상 동종업종을 하면 반 귀신 되는 거야. 어? 그거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진짜 공부 못해. 내가 봤을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들도 공통된 의견이야. 선생들끼리 대충 인상착의를 몇 명 얘기할 때 있거든. 좀 이렇게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아유 그 사람은 공부 아니야. 안 돼. 왔어요 어제. 합격자 모임도 왔다고. 그게 절대평가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이 자기 알잖아요. 공부 체질 아닌 거. 자기 스스로 알잖아. 나는 공부학원 먼 사람이라는 거. 합격한다니까 그들도. 이건 기술이야. 지식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작은 지식이라도 기술만 익히면 6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그걸 더 어제 확신을 갖고 또 왔다니까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만 붙는 시험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날 긴장하고 실수해가지고.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체질 아니야 아예. 10분 이상 집중 못해. 그리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 동리랑 리동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김덕수나 덕수김이나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합격한다니까 그분들은 합격해. 그러니까 꼭 공부를 잘해야 합격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씨 나는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나는 공부 체질도 아니고 집중력도 약한데 과연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 시작하지 말라고. 된다고 생각하라니까. 더 심한 사람도 돼서 왔어요. 본인도 놀래요. 본인도. 자기가 대놓고도 놀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수험생은 절대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고. 자기를 속여버리면 그 사람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다 까야 돼. 나는 공부해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까지 가방 운동만 했고 대학도 어디 저기 그냥 간신히 갔다가 그냥 들판에서 막걸리만 먹다가 졸업했다고. 시험이란 건 봐본 적도 없고. 된다니까 그래도 시험. 지금부터 요령 배우시면 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붙는 시험 아니다. 그러니까 해보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좀만 못 알아들으면 그냥 맹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왜 왔다냐 하지 말고. 한번 발 담그면 절대 발 못 빼요.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크게 신경 안 써요. 딱 보면 그냥 냅둬도 붙을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오. 어차피 알아서 붙을 건데 뭘. 조금만 거들어주면 될 사람들, 그분들이 주요 강의 대상이다니까. 거의 다지 뭐 사실. 집중해서 하라고 그러십니다. 대충 하지 말고. 자, 150페이지 1번에 의. 양가로 1번. 또 합시요.
대리인이 선임한 이렇게 동합치고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동합치면 돼. 그럼 개념 정리 됐고 양가로 2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이렇게. 자,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럼 누구 이름으로 대리해? 본인의 이름으로.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와?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파란색 2번 양가를 1번에 임의대리인. 자, 동그라미 1번 임의에다 동합치고 그 다음 원칙 복임권 없으나. 자, 복임권이 무슨 뜻이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줄여서 복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승낙, 부득이, 선임, 있다. 이렇게. 손목 잘 돌아가세요? 아, 다행이야. 11월부터 계속 돌리기로 했어요, 내가. 다 손목 돌려서 합격했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선임감독상 책임 있다. 이렇게.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법정대리 동그라미 1번 법정 언제든지 선임 있다. 동그라미 2번 무과실 책임 원칙. 왜 여기가 동그라미 친 거? 법정대리인이니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책임도 무과실 책임 언제나 줘. 무과실 책임은 이렇게 읽으시는 거야.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걸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 과실 책임은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걸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고. 네가 책임져.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도 책임져.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 다음 부득이 선임감독상 책임. 근데 부득이하게 선임했대죠? 그때는 선임감독상 책임만 지면 된다라고. 대시. 자, 쉬었다가 무건대리 하시게.